안녕하세요. 클럽 이민 강주연입니다. 최근 들어 캐나다에 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중 오늘은 캐나다 명문대 입시 컨설팅 문의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캐나다 명문대 입시의 최강자, 캐나다 조기 유학 전문 브레이크에듀의 권태원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 대입은 미국과 많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신 100%로만 입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캐나다가 북미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많은 학부모님들이 캐나다가 미국과 같은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데요. 캐나다만의 교육과 입시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입시 체계가 매년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많이 낮은 편인데요. 예를 들면 미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9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내신 성적 GPA를 말하죠. 그리고 SAT1, 서브젝트, 그리고 토플 고득점, AP, 그리고 리더십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같은 엑스트라 커리큘럼까지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캐나다는 거의 아직까지는 12학년 내신을 100% 반영해가지고 대학 진학을 성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물론 최근 들어가지고는요, 약간 그 11학년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일부 대학이나 일부 전공들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라 커리큘럼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인터뷰 같은 것들을 좀 보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12학년 내신 점수를 100% 반영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명문대라고 하는 의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한국에서 바라보는 캐나다와 캐나다 내에서 바라보는 캐나다는 약간 다르긴 해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서 바라보는 캐나다는 거의 랭킹을 중심으로 많이 보거든요. 특히나 그렇죠. 종합대학 랭킹을 가장 많이 봐요.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 그 다음에 맥길 유니버시티, 그리고 UBC만을 거의 명문 대학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흔히 많은데, 알고 있는. 그런데 캐네디언들 사이에서는 거의 대부분 웨스턴 대학이나 퀸즈 대학, 이런 대학들, 백인 중심의 주류의 대학들을 명문 대학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워터루, 이 워터루 대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 캐나다 내에서 그리고 북미 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고등학생이 토론토로 조기 유학을 가게 되는 경우 어떤 과정을 거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번에도 미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SAT라든지 AP라든지 토플, 그리고 리더십 활동, 봉사활동, AP까지 같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이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다 준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은 이제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9학년을 졸업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갈 때는 보통 한 학년을 낮춰서 가거나 많게는 2학년을 낮춰서 가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11학년이나 12학년 내신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다 보니 학년을 재학년으로 가거나 심지어는 올려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캐나다는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나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돼도 명문대 입학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의 자세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생분들이 자사고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는, 혹은 중학교 때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받는 아이들은 가서도 잘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중학교 때는 그렇게까지 공부를 잘 하지는 못했어요. 성적이 좋지는 못했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일지라도 학생들이 성실하기만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대학,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전공에 입학을 생각하는 그런 결과도 가능합니다. 캐나다는 공립학교 그리고 사립학교가 물론 있겠죠. 그 둘 중에 어느 곳을 선호한? 각
각각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를 상당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립, 그리고 명문 사립, 그리고 크레딧 스쿨 같은 소위 말해서 네. 국제학교라고 불리는 곳이 있거든요. 네. 이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네, 일반 사립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종교 학교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물론 여유가 되시는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명문 사립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제 보딩 스쿨이기도 하고요. 네. 좀 많이 비용이 비싼 편이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곳이라 생각해요. 네.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첫 번째로는 공립에서 가서 공부를 하시라고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있는 편인데요. 이유는 공립학교 규모가 네. 일반 사립이라든지 국제학교보다 규모도 훨씬 더 크고요. 네. 그리고 현지 학생들을 같이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다양한 클럽 활동도 즐길 수 있는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네. 영어 실력이 월등하게 많이 늘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다른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목적으로 두지 말고 네. 이것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네. 공립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학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립학교로 가시는 경우가 가장 첫 번째 스텝으로서는 가장 좋고요. 네. 나머지 이제 진학 관리를 하다 보면 조금 더 학생들이 옮겨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 옮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네. 되기도 하세요. 그 이제 유학생일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학비를 내야 되지만 네. 현지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당연히 무료죠? 네, 맞습니다. 무료 네. 공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자분들에게 네. 그 브레이크 에듀만의 장점 한번 어필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장점은 학생들과의 끊임없는 교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많은 유학원들도 있고 네. 많은 에이전시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네.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같이 대화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많은 유학원들이 캐나다 컬리지나 혹은 어학연수에 집중을 하고 있으실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학 원서를 쓰는 것으로 캐나다를 접하기 시작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한번 살펴봤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대학 지원을 잘못한다거나 혹은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캐나다에서 유망한 직종이라든지 전공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은 끊임없는 교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자 적성에 맞는, 각자의 타고난 적성에 맞는 그 어떤 전공과 미래를 같이 그렇죠. 유도를 한다라는 거. 네.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은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유학생과 영주권자 그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캐나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퍼블릭, 즉 공립학교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국민들을 우선 선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국인을 약 한 80% 정도, 네. 국제학생,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국제학생을 네. 약 한 20% 정도 선발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자국민이 더 그렇죠. 유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당연히 영주권자 이상. 오늘은 캐나다 명문대 입학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와 교육, 복지 부분에서 단연코 세계 최고인 캐나다에서 유학생과 영주권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학비입니다. 유학생의 경우 영주권자에 비해 약 3배에서 4배 이상의 학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캐나다에 유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자녀 유학을 계획 중인 부모님들에게 캐나다 영주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국내 최초 그리고 최대 수속 기록을 보유한 저희 클럽 이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